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식스의 이혜림입니다. 방향성을 뉴욕 증시가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무려 5거래일 연속의 약세입니다. 다우지수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좋은 실적을 내놨어도 이 가이던스가 조금만 흔들린다면 약세로 돌아섭니다. 자, 오늘 넷플릭스도 지금 시간외에서 3%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에 좀 시간의 변동성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국채금리의 상승뿐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이후에 줄줄이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어떻게 볼 수 있고 분석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합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뉴욕 증시, 오늘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시장이 전강 후약의 어떤 상황들,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배경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횟수도 줄어들 거고 기간도 뒤로 밀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유나이티드 헬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만 지금 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 어떤 거 있다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릴 때, 화요일날 말씀드릴 때 윌리엄스하고 이제 보스틱하고 이 두 사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두 사람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긴급하지 않다라고 윌리엄스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보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리는 안 해도 되고 연말에나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나 기대치가 이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CME 페드워치의 그 데이터들을 제가 조합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5월, 6월, 7월, 9월 해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치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64.9% 정도로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치가 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 지난밤에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청한 사람 수가 21만 2천 명으로 지난주하고 별 변함 없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국채 수익률 4.65% 정도에서 또 조금 올라가지고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재상승하기 좀 어렵다라고까지 보고 있어서 이 향후에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종목별로 봐서는 테슬라가 역시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150달러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3.5%나 하락을 했고, 스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마지막에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의회에서 이제 틱톡을 갖다가 팔든지 아니면은 뭐 완전히 아예 미국에서 금지시키든지 이런 법령을 다시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제 스냅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고객도 930만 명, 예상치의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 $5 28센트나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런 모습을, 2배 정도 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시간 외에서 시작할 때는 3%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마이너스 3%대로 급락을 했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역시 가이던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가이던스가 예상치가 95억 4천만 달러였는데 매출 예상치가 회사 측에서는 94억 9천만 달러, 약 한 5천만 달러 정도 낮춰서 잡으면서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정말 실적이 본물처럼 터지는 한 주가 될 텐데, 중요한
중요한 회사들을 보면은 지금 화요일 날 테슬라 그리고 GE가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로키드 마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메타, IBM, 보잉이 있고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이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볼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정유사들 실적 발표되는데 실적이 EPS가 다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상황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EPS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메타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EPS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이제 넷플릭스도 보셨듯이 가이던스 흐름을 어떻게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지금 2분기, 3분기 해가지고 그다지 조금 그렇게 마냥 좋지만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알파벳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또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가이던스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기존에는 온라인 영역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영역하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일반 산업하고 반도체 영역으로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되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인공지능을 자사 제품들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더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향후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하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경제 지표도 사실 큰 경제 지표는 없었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좀 올랐었는데, 오랜만에 올랐었는데 이제 다시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0.3%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수축되는 부분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고가 나온 거는 역시나 2분기와 3분기에 걸쳐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라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치솟는 국채금리가 참 염려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6% 이상 오르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5%를 위협받고 있는데 5% 넘어선다면 이제 뭐 5.2에서 5.3%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자, 넷플릭스 좋은 실적을 냈지만 가이던스의 염려로 시간 외에 급락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고, 테슬라가 52주 최저가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에 $150도 이탈시키는 모습이었네요.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정보기술 업종이 하락하고 통신 서비스 업종은 상승을 했습니다. M7 주식들이 엇갈림에 따라서 기술 업종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유가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그래도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산업이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엑슨모빌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엑슨모빌이 이제 4월 26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원유 시장을 보면은 오펙 플러스에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그리고 일부에서는 $100 찍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시장 환경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실적은 그만큼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EPS나 이런 것들이 지난 4분기에는 뭐 괜찮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1분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매출이 8% 그리고 EPS가 한 2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가 되면은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80대를 유지를 한다라면은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 시장 평균 목표가가 $122로 바로 근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밤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지능적인 인공지능 비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독립형 웹사이트 인공지능
관련된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개발자들한테는 오픈 소스들을 또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나 더 똑똑하고 빠르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 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대만 반도체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재무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 이제 고성능 컴퓨터나 인공지능 쪽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 쪽, 스마트폰 쪽 이런 부분들이 더 둔화될 수 있다, 2분기에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확대 등급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5 더 인상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대치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TSMC 오늘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M7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죠. 이제 테슬라의 약세와 그리고 오늘 메타의 상승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